네, 강현견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주에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지난주가 이제 새해 첫 주였는데 첫 주부터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빠른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리스크, 그러니까 네. 자산 축소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우리 시장까지 변동성을 확대했었는데요. 이 첫 주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이제 그 본격적인 게임에 이제 서막이 울리는 이제 휘슬이 울렸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페드의 이제 1분기 내내 페드가 얼마나 긴축의 속도를 낼 거냐를 시장은 주의 깊게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가 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소비 지표와 PMI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혹은 서비스업 지표 관련된 건데 그 두 가지 지표 그다음에 의사록이 공개되고 FOMC 그렇게 되면 한 달 내내 뭔가가 발표되는 거에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대로 사람들이 계속 긴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실업률 나온 부분이 3.9%를 나왔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 역대 실업률들입니다. 뭐 이렇게 뭐 전쟁 끝나고 나거나 뭐 베트남 전쟁 끝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3.8, 그다음에 여기 3.5% 나온 게 18년, 19년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3.9%. 팬데믹 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임은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뭐 ARP라고 하는 건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국민 한번 살려보자라고 정치권에서 돈 확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회복되는 루트를 26년 정도 돼야 이제 3.9%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갖고 3.9%가 다 회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도 지금쯤 굉장히 발빠르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혈당 때문에 배가 고프고 애가 힘이 없어서 초콜릿 한 주먹 갖다 먹였더니 바로 당뇨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역대 실업률 회복 루트 이걸 갖다 놓고 페드가 파월 의장이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매파, 비둘기파, 그다음에 뭐 제롬 파월 성향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사회과학을 하는 거니까 그 루트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파란 선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서프라임 때 그러고 났던 거고요. 여기 지금 그 뒤에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닷컴 버블 때 회복됐던 부분, 닷컴 버블 붕괴 유행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있었던 것이 1990년대 불황을 겪었을 때의 수준이었고 그걸 예상해서 3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스케줄을 마련했다가 지금 딱 요 빨간 선으로 내려온 부분을 보시면 22개월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걸리고 다 회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페드가 혹시 뭐 조금 데이터 가지고 혹시 뭐가 좀 안 되면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숙박 레저 분야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서비스 PMI 제가 170만 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110 맞고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회복되면 3.9%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15%, 14%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발 아니고 뭐 WTI나 뭐 구리 가격 뭐 이런 게 올라서 한 건 아니고 그건 1차적으로 끝났고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고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내려가게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어떤 임금이라든가 렌트,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산다라고 하죠. 그리고 집값이 스카이로켓팅 하면서 그거 비중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우징과 관련된 게 40%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게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하고 차가 미국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물가가 끌어당기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레스토랑 문 열었는데 임금 다 올려줬으니까 물건값 다 오르겠죠. 그러면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더 추가적인 쓰나미가 올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풀리려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S&P 실질 수익률 요거 좀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이게 Fed Fund Rate라고 실질 뭐라고 해야 되나 유효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의 연차라고 보시면 되고 맨 왼쪽에 그다음에 3.9% 나왔던 연차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3.9% 나왔던 게요. 그리고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가운데에 딱 보이는 2.5%에서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0.0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ffective Fed Fund Rate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남는 돈 은행끼리 꿔주고 받고 하는 거의 금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여기 CPI 녹색으로 표시된 CPI가 6.8%니까 그걸 빼주면 마이너스 6.7%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7% 가까운 이자 주고 내 돈 좀 가져가라고 하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핵심 요인이 Effective Fed Fund Rate를 보시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라는 거죠. 요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다 돈을 사주니까 뭐 모기지부터 국채를 다 사주니까 그 돈 다 도로 갔다가 페드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가 IB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예전에 소개시켜드릴 때는 1.1조 달러였는데 지금 1조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잉 유동성 빨리 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금리 얼마까지 땡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뭐 닷컴 버블 있었을 때 정도까지 간다고 하고 2, 3%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실질 페드 펀드 레이트를 3%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기준금리 상승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준금리를 빨리빨리 땡겨서 서로 주고받는 은행들끼리의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5%, 2%가 아니라 3.5% 이상까지 빠른 속도로 땡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금리를 달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차분히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지금은 고평가된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땡기고 정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텝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박자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좀 빠질 때 뭐 어떤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든가 경기 순환이 돌아가는 하반기 루트 후반기요 경기 사이클의 후반기 루트에 베팅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생각보다 실업률도 너무나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지금 임금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풀릴 만한 구석은 없고 그래서 돈 푼 것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긴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좀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사이클에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에 채워넣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물가 지표 발표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계할 것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는 물가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 고용 지표만 나오면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남은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가는 어차피 오르는 거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페드가 금리 인상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희망은 뭐냐? 기업 실적밖에 없거든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면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가 늘어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지표가 PMI 지표하고 소비자 센티멘트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좋아지면은 안정될 거고 나빠지면은 팍팍 부러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물가는 막 오르는데 1, 2년 안에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가능성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다운이 되고 인플레 때문에 사람들의 구매력, 실질 구매력이 감소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서 S자만 나와도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PMI 지표와 어떤 소비자 센티멘트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충격을 줘도 그거 갖고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질 수익률 관련된 거 리얼 일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있었던 60년대 어떤 뭐 오일 쇼크 났던 때 그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지금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지려고 하려면 요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퍼의 역수죠. PER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익에 대해서 몇 배를 주느냐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멀티플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10배, 뭐 S&P는 22배, 나스닥은 7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을 집어넣으면 20분의 1이 되니까 5%가 되는 거죠. 거기서 국채 수익률 1%, 2% 이런 걸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PER에서 이 PER이 낮아야죠. 20배일 때는 이게 20분의 1이 돼서 5%가 되는 건데 이게 10배로 낮아지면 10분의 1이 되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인플레가 좀 와도 괜찮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PER이 낮아지느냐? 주가가 빠지거나 이익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남은 건 PER밖에 없는 건데 PER이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져버리든가 이익이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야 이게 수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ISM 제조업, 비제조업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소비 여력이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시장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심리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도 미국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발표되는 거죠. 컨퍼런스 보드는 어떤 면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거가 중점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소비 지표라고 하더라도 너 고용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좀 뭐 고용시장 뭐 소비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건데 미시간 쪽은 앞으로 자동차나 뭐 어떤 뭐 내구재 어떻게 사용할까? 컴퓨터 좀 살 거야? 아니면 뭐 가구 좀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시간 소비자 지표 발표되는 거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ISM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 신규 주문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 여기 회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회색으로 쭉 꺾어진 거가 이 PMI ISM 제조업 지표를 끌고 가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주문 나오는 거에서 재고를 빼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문 나오는 것보다 재고로 쌓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ISM 제조업 지표가 2, 3개월 있다가 밑으로 꺾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빨리 인프라 투자가 나오면서 받쳐줘야 되는 받쳐주는 건데. 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제 2차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네. 판단으로 봤을 때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자꾸 돈 퍼줄 거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안티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쪽 인프라 투자 나왔던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 지금 역대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은 S&P 지수라고 하는 거하고 소비자 지표하고 굉장히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은 재고가 많이 부족하고 물건이 충분히 돈은 있는데 뭐 갖다가 은행에다 돈도 쌓아놓고 저축률도 좋고 정부가 지원해준 돈도 있고 다 좋은데 돈이 쓸 돈이 있는데 물건이 없고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또 활동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밖에 외출을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옷도 안 사고 뭐 자동차 타이어도 안 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튀어오르면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서도 경기는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주식시장이 미국은 특히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멀티플을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유동성 축소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다운턴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번 주 중에 14일 날 이제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 회의를 하는데 미국이 먼저 땡기기 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땡길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올릴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딱 보고 있다. 우리가 먼저 올려버리고 돈 나가지 마라고 하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면서 지표들을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무엇보다 이제 물가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 물 드셔도 돼요. 네. 이제 워낙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쭉 시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네. 안심보다는 어느 정도 경고를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각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네. 부분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네. 업종이라든지 종목 전략은 그렇다면 좀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어딜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업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서 알겠지만 리오프닝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제 뭐 치료제부터 시작해 백신까지 나온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은 그냥 뭐 지수가 빠질 때 사놓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지금 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테슬라가 다 먹고 있었다가 이제 그것과 비슷한 제품들을 현대,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BMW까지 싹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못 쫓아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인데 그게 12,000달러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1,4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붙이고 그거 타고 다니고 그 비싸게 하느니 그냥 조금 자율주행 비슷하게 하는 거 그냥 타고 다닐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품주라든가 거기에 첨단 어떤 시스템 들어가는 쪽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이비전이라든가 동문항아태, 캠트로닉스, 유니캐스트 이런 것들 잘 말씀을 드렸고 글로비스 관련된 지주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글로비스가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현대차 그룹 자체를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야 이 그룹한테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지배구조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이라든가 돈이 되는 사업들은 이쪽으로 많이 몰아줄 가능성이 있고 지배구조나 순환출자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이후에 모비스로 내기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그네틱스 뭐 패키징 관련돼서 잘 올라왔습니다. 뭐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 이게 조금 바닥에서 40~50%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멀리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간 쇼티지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돌아가고 스마트폰, 뭐 패드, 폴더블 이런 것들 출시되면서 이쪽 PCB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원익 PN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CIS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100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남죠. 투자 여력이 생기니까 뒤따라오는 애들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 세계에다 공장을 때려짓기 시작할 건데 거기에다가 기계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몇 년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PNT, CIS, 뭐 M+, 그다음에 원익 PN 이런 주식들은 바닥으로 빠질 때 잘 보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 쪽이죠. 장비 네. 쪽입니다. 장비 중에서도 이제 이걸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것들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극재, 음극재 갖고 와서 이걸 커팅을 하고 거기에다 전극을 붙여주는 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 장비들을 다 자르는 장비, 커팅하는 장비, 롤 장비들을 다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답답해서 못 쓰겠으니까 1,000억 줄 테니까 너 다 깔 수 있지라고 하면서 턴키 방식으로 다 수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롤이 된 거니까 그런 수주 잘만 찾아두시면 뭐 5배, 10배짜리 주식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컨텐트리나 뉴는 뭐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 성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쪽은 앞으로 성장주로 보시고 이쪽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업체가 뭐 연태까지 투자한 돈이 5조 정도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훌루라든가 기타 여타 업체들, 애플 TV라든가 심지어는 구글까지도 컨텐츠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뒷바람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수페타시스, 뭐 YN텍 실적이 되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희망을 보시고 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애들보다 이자가 오르면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애들 쪽으로 돈이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쪽으로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춰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더 압축해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관련돼서 시그네틱스하고 뭐 라인을 같이 하는 거죠. 대덕전자, 그 FCBGA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바둑판처럼 생긴 거에다가 바둑알처럼 이렇게 어떤 전자를 이제 납대음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게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폴더블까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한번 보시고 일본 업체하고 언뜻 보면 겹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확연히 달라진 상황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트도 좀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카본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비행기 쪽이나 어떤 뭐 본행제 쪽이죠. 조선 쪽에서 LNG선 이제 LNG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조선 쪽에 조선 기자재를 대고 있으니까 도매급으로 좀 팔려 있었던 이 돈을 잘 벌매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건데 7년 이상의 물량들을 7년 만에 수주를 3년 이상 수주를 끌고 가는 그런 조선주들의 상황이 나오고 보잉이라든가 항공기 제작 업체들도 요거에 대한 수요처가 되는 건데 그런 업체들도 생산 재개가 되면서 뭐 미국의 방위 산업이라든가 한국의 방위 산업 같은 부분이 어떤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주가가 빠질 때 좀 사보시고 차분히 해나가시면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레벨업된 상황에서 어떤 뭐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IT에서 하나 또 경기민감 섹터에서 하나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덕전자와 함께 한국카본까지 이번 주 관심 종목 또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